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대장동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속보가 있어 전해드립니다. 며칠 전 검찰이 입국 즉시 공항에서 체포한 남욱 변호사를 43시간 만에 석방한 것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 변호사는 구속된 유동규, 김만배와 함께 뇌물 공여를 약속하고 공공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죠. 그런데 화천대유에 대한 의혹이 커질 무렵 미국으로 도피했고 그로 인해 핵심 피의자 중 가장 늦게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남욱 변호사를 불러들이기까지 검찰이 수사를 준비할 시간이 많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도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수사를 완료하고 영장을 청구하기엔 시간이 짧아서 석방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공항에서 굳이 왜 체포를 한 거냐? 공항 긴급 체포는 검찰의 쇼였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 같은 비판은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까 두려워서 일부러 핵심을 피해갔다는 비판으로 이어졌고 특검 주장에 더욱 힘이 실렸었죠. 그런데 남욱 변호사를 검찰이 이래서 풀어준 것이 아니냐라는 물음에 대한 어떤 답이 될 수도 있는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3억 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별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 이 같은 남욱의 진술이 검찰에게는 왜 중요했냐면요. 앞서 유동규는 지난 3일 업무상 배임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이 됐죠. 당시 검찰은 유동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 위례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 정모 씨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영장에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유동규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돈의 전달자가 입증이 안 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남 변호사가 위례 3억 원을 본인이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하면서 유동규의 뇌물수수 혐의 연결고리가 완성된 것이죠. 때문에 이 같은 남 변호사의 진술이 유동규의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건데요. 실제 검찰은 지난 19일 열린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에서도 남 변호사의 진술을 추가 증거로 앞세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나오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사업자 컨소시엄 선정 때 어떤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배임 행위도 없기 때문에 검찰의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결국 기각됐습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남 변호사 진술을 토대로 유 전 본부장의 3억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 입증한 것이 법원의 기각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검찰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남욱을 석방한 것을 두고 의구심이 들었지만 다소 이 의구심이 풀렸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남욱이 검찰 조사에서 핵심 진술을 했고 검찰 입장에선 수사에 협조하는 피의자를 굳이 무리하게 구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편 검찰은 전날에 이어 오늘도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남욱,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사인방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다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사자 대질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한때는 형님 동생 하면서 돈을 쓸어 담았던 이들 4명의 운명이 이젠 상대를 걸고 넘어져야 내가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처지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수틀리고 내가 죽게 생겼으면 이재명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